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UPS를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실제 UPS라고 하면 물론 뭐 우리가 어떠한 사용과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뭐 장치에 따라서 UPS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UPS라고 하면 뭐 다 뭐라 그러죠? 그 단독 구성과 병렬 구성 두 개로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즉 UPS를 하나만 이렇게 큰 걸로 쓰든지 뭐 작은 걸로 쓰든지 할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UPS를 이걸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쓰는데 두 개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엮어 가지고 병렬로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병렬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UPS 용량을 키우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한 개의 UPS가 아까 말했던 뭐 동기 절제 스위치도 있고 다 뭐 이중화가 되어 있지만 얘도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하나가 죽더라도 하나가 커버할 수 있게 즉 이중화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UPS가 병렬로 연결됐을 때 두 대를 놓고 배터리도 두 개를 놓고 그리고 뭐 차단기들도 각각에 맞게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병렬로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가장 차이가 되는 게 단독 대비 요 아까 말했던 유지보수에 대한 라인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UPS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여기 보이는 요 차단기는 UPS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은 이제 한전 라인이다 보니까 UPS마다 각각 있게 되면 혹시나 이 동작 시 발생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당 저희는 MBB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했던 유지보수용 스위치 라인인데 요 라인은 UPS 시스템당 하나씩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UP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일 전원 구성이냐, 이중 전원 구성이냐. 그 말은 UPS로 들어가는 입력 라인이 한 개냐, 두 개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일 전원이면 요 충전부로 들어가는 전원이 하나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중 전원이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요 동기 절체 스위치 라인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UPS한테 주는 소스도 우리가 이중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뭐 TR 1번에서 오고 얘는 이제 다른 변압기 2번에서 와가지고 실제 UPS가 얘가 고장 나더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 가지고 요 라인은 좀 안정적인 라인은 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결국에는 요 라인을 이제 혹시나 신뢰를 우리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라인을 두 개를 끌어 가지고 이중 전원 구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시퀀스를 보면 우리가 이 정전이 되게 되면 이 배터리로 이제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뭐 우리가 10분으로 설정을 했다. 도화량에 따라서 그럼 10분이 끝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절체가 돼요. 요렇게 요렇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뭐 차단기 이슈나 라인의 이슈로 가지고 정전이 되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을 하게 될 거고 배터리가 방전이 끝나게 되더라도 이렇게 절체를 하더라도 어차피 소스가 같다 보니까 얘는 시스템이 죽게 돼요. 대신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시스템이 끝나더라도 이제 배터리가 다 방전을 하더라도 요 라인을 넘겼을 때 여기는 이제 라인이 살아 있으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전원 공급이 지속되는 거죠. 사실 요러한 이점 때문에 듀얼 입력 이중 전원을 구성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대부분 시스템 보면. 기존의 여건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시스템 많이 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추세는 UPS 자체를 이중화하고 또는 뭐 이런 이중화에 대한 UPS 시스템을 별도로 놓다 보니까 이 라인에 대한 이중화는 좀 안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공사에 대한 스코프를 좀 낮추고 결국은 이 장비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수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서 이중 전원은 많이 구성을 안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병렬일 때도 결국에는 단일 라인일 때는 이렇게 하나씩 주게 되고 그리고 이중 전원일 때는 하나씩 주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실제 요 정류기로 들어가는 라인은 동일한 라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기 절체 스위치로 가는 라인도 따로 쓰고 있고 혹시 구분이 되시나요? 좀 지워볼게요. 이게 저도 쓰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요 바이패스 라인이 요로 주고 요로 주고 있고 요 인풋 라인이 요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UPS를 병렬을 하고 이중전원을 쓸 때는 UPS마다 이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바이패스는 바이패스끼리 묶여서 뭐 어떠한 뭐
다른 변압기 1차, 2차 단에서 오고 여기는 또 다른 변압기 2차 단에서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UPS끼리 요 바이패스 라인에 대한 소스를 지금 동일 소스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뭐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UPS가 항상 주파수에 대한 동기. 왜냐하면 그 동기를 왜 맞추고 있냐면 아까도 말했던 요 인버터가 고장 났을 때 이렇게 절체가 돼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무슨 단으로 절체를 하기 위해 항상 동기를 맞추고 있는데 요 바이패스에 대한 소스가 얘는 다른 데서 오고 얘도 다른 데서 오고 하게 되면 얘랑 동기를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항시 우리가 이중 전원으로 구성을 하고 UPS가 병렬이라고 한다면 메인 전원은 동일 하나의 소스에서 오고 또 여기는 바이패스 라인에 대한 소스는 또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는 차이점 또는 유의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UPS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원을 놓고 이렇게 살렸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전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C 전원이 실질적으로 이 정유기를 통해서 DC로 이제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동시에 인버터로 가서 인버터에서 요 DC가 여기 AC로 변환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IT 장비나 뭐 디바이스들한테 뭐 공급을 하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요 바이패스 라인에는 항상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만약에 UPS가 고장이 난다. 그랬을 때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선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부분이 고장이 난다. 또는 정전이 됐을 때 했을 때는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이렇게 방전이 되고 저희 부하단에서는 실질적으로 단 끊김없이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전원이 실질적으로 무슨 단을 절체되면서 다시 이쪽을 공급을 하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전원이 흐르지 않게 되는 요 구성입니다. 그래서 UPS를 동작 딱 세 가지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봤던 정상 상태에서 전원 공급 그리고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입력 쪽에 좀 이상이 생겼다. 그랬을 때 UPS의 기능인 배터리로 방전. 이 방전이 될 때는 충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정유기가 꺼져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버터가 고장이 나거나 뭔가 이제 바이패스로 절체를 했을 때는 요 동기 절체부 스위치로 전원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했던 이제 유지보수용. 뭔가 이제 작업을 한다든지 뭐 오버홀을 한다든지 뭐 정기 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유지보수용 수동으로 절체를 한 다음에 UPS를 절연시켜 놓고 내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UPS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왜 병렬로 연결했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UPS 용량이 뭐 100kg를 쓰고 있는데 얘를 뭐 더 큰 용량을 쓰고 싶어 했을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중화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UPS 이렇게 두 개를 묶어 놓게 되면 항상 이 출력은 하나로 이제 이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얘 따로 하게 되면 병렬이 아니라 단독 시스템, 별도의 구분된 시스템이고 병렬로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묶어서 나누게 되고 기본적으로 UPS끼리 저희가 통신을 하게 해서 병렬 통신을 만들어서 UPS가 부하가 항상 균일하게 흐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UPS를 병렬로 그 수량에 따라서 실제 50%씩 만약에 세대로 연결하게 되면 33%씩 부하를 균등하게 분배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UPS가 한 대가 정전이 나면 아니죠. 두 대가 다 정전이 되게 되면 동시에 배터리로 돌아가게 되고 만약에 한 대만 정전이 된다고 하면 한 대만 이렇게 방전이 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UPS들은 사실 여긴 원래 기본적인 운영 시퀀스는 요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보이는 UPS 1호기에 대한 차단기가 뭐 투입된다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방전을 하다가 이 UPS가 이 UPS 옆에 있는 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만약에 30kW 부하고 얘도 30kW 부하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나의 용량이 얘가 100kg고 100kg야. 이거를 다 줘도 얘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얘를 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60kW의 부하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결국은 이 이유는 뭐냐면 이 UPS 시스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배터리를 아끼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래서 부하를 얘한테 30을 오른쪽으로 주고 얘는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 좀 유지를 합니다. 배터리를 쓰지 않게. 만약에 여기서 뭐 정전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가부하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UPS는 병렬 운전 중에서 한쪽이 고장이 나게 되면 한쪽이 배터리 모두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 얘가 커버하고 있던 부하량이 저쪽에 왼쪽 다른 쪽에서도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스탠바이 모드로 유지를 하는 기능을 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 고장 났을 때도 동일한 시퀀스고요. 그리고 인버터가 UPS가 한쪽이 고장 났을 때 인버터가 그럴 때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바이패스로 넘어가는 게 기본적인 구성인데 근데 단독 UPS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병렬 UPS에서는 실제 이 부하율이 50만 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50을 이쪽으로 보내서 2호기에서 모든 UPS 하나의 UPS가 모든 부하를 다 커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반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일로도 못 보내는 상황에서는 요 동기 절제 스위치로 한 대만 움직여도 이 두 대가 동일하게 같이 절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병렬 운전을 하는 이유가 방금 더 봤듯이 단독 UPS 구성을 했을 때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고장에 대한 대처가 유연합니다. 보면. 실제 뭐 인버터가 고장난다든지 뭐 정전이 난다든지 또 용량도 늘어나고 뭐 그리고 배터리도 뭐 더 보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UPS를 단독이 아닌 2대, 3대 연결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중화를 하는 목표로 가지고 하는 게 요 방법이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UPS를 우리가 한 대를 쓰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뭐 가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UPS를 뭐 자체적으로 이중화되는 제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UPS 이런 식으로 2개, 3개를 써가지고 내가 UPS를 하나, 2개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 부하를 더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설계 방식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한 대를 썼을 때 또는 이제 병렬을 썼을 때 그리고 요즘은 많이 쓰진 않지만 저희 핫스탠바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UPS를 2대를 쓰시면 단독 같은 시스템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앞에 말했던 뭐 이중화 전원인 거죠. 얘는 이중화 전원입니다. 여기 1번, 2번 전원이 이중화인데 실질적으로 얘가 아까 전에는 이중화 전원을 변압기 1번, 2번에서 이렇게 소스를 줬던 거를 이 소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UPS로 두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또는 배터리를 다 썼을 때 율로 절체가 하게 되면 이 UPS가 다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UPS를 또 이중화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요즘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병렬을 썼을 때는 요 UPS의 시스템을 뭐 50-50 뭐 분배를 해가지고 항시 운영이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요 방식에서는 여기에 있는 스탠바이 UPS 같은 경우는 얘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절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년 동안 뭐 그 이상 동안 이 UPS는 뭐 정말 가동하는 시간이 적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원만 들어있다 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UPS의 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효율도 줄어들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이제 요게 이렇게 핫스탠바이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제 병렬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운영상에도 더 편리하기 때문에 요즘은 핫스탠바이 방식은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핫스탠바이 방식 같은 경우는 좀 동작을 보면 만약에 모든 시스템에 정전이 일어났을 때는 배터리로 백업을 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UPS의 부하량을 다 먹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0% 부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UPS가 방전을 다 하게 되면 UPS가 방전을 다 하게 되면 여기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때 저기에서 이제 부하를 다 받아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을 버티고 제가 10분을 버티고 20분을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쟤도 다 방전을 하게 되면 저기 보이는 스탠바이 UPS도 바이패스로 전환이 되고 이제 우리 UPS에 물려있는 이 부하는 이제 결국에는 뭐 상용전원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딴 거네요. 네. 스탠바이 UPS가 요 케이스는 요거네요. 네. 고장이 나게 되면 바이패스로 절체가 되고 근데 이 UPS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상용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고, 다만 이 상황에서 얘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이렇게 절체가 되고, 뭐 이 순간에 이제 UPS가 2대가 있지만 얘가 이제 UPS의 이중화 역할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2대의 인버터가 다 고장이 났을 때 얘도 이렇게 절체가 되고 얘도 이렇게 절체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UPS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 UPS를 하다 보면 요 STS 또는 ATS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 ATS도 항상 UPS 시스템에서는 실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뭐 병렬 UPS라고도 표현을 많이 했지만, 만약에 UPS는 따로 쓰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UPS 2차 단의 다른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이 UPS가 고장 났을 때 이러한 뭐 또 별도의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또 이중화를 하고 싶은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STS인데, STS는 뭐 실제로 플레임을 하게 되면 스태틱 트랜스퍼 스위치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동기 절체 스위치와 같은 소자로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단순합니다. 여기 뭐 UPS든 여기든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 여기 소스가 흔들리게 되면 여기로 이제 무슨 단을 절체하는 거예요. STS라는 게. 그래서 UPS 1번, UPS 2번 이렇게 설계를 해 놓고, 실제 UPS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단순히 병렬 시스템이 아니고 요 STS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요 소스를 공급하다가 여기가 안정화되면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은 STS는 이중화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TS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배터리로 방전을 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절체를 하도 그대로 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소스가 흔들리지 않는 한 요 소스를 유지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쪽에 소스가 끊어지게 되면 저 소스 2로 절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에 이중화를 하지만 저기 STS도 한 번에 더 이중화를 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